네, 저는 91년생 김동현이고요. 이제 민달팽이 유니온과 함께 주거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 세입자로 그냥 힘없는 청년으로 살면서 수많은 고역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실제 전세 사기로 위협받는 경우들도 많고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 사실 그걸 위한 일들을 관련된 주거권 관련된 일들을 그래서 하는 거고요. 네, 그때는 화곡동에서 사실은 운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씻고 나와서 이제 네이버를 켰는데 한 20분 전에 속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엄이란 단어를 봤었는데 그때 정말 계엄이라고 이해하지는 못했고 약간 정치적 수사다라고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또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댓글을 더 남겼던 것 같은데 근데 두 개, 세 개를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진짠가? 진짠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기사 봤냐? 이거 진짜냐? 우리 그럼 동원되는 거 아니냐? 괜찮겠냐? 지금 상비군으로 있는 사람들이 먼저 투입되고 그다음에 예비군을 통해서 저희를 동원해서 통제해서 어떤 다른 활동을 못하게 할 거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현실감이 들고 나서는 다시 고향집에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일어나라고 지금 계엄이라고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고 주변에도 좀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서히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국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들이 이제 차차 업데이트 됐잖아요. 11시 후반부터. 그거를 보면서 국회에 방법이 있나 보다. 가야 되나? 뭐 준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바지를 한 두 겹, 세 겹 입었고 양말도 한 두 켤레 정도 안에 챙겨놨던 것 같아요. 속옷도 챙겼었나? 좀 요란하다 싶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며칠을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갖가지 것들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챙길 수 있는 것, 집에 있는 것들을 챙겼던 것 같습니다. 군인들을 막으려고 할 때 최소한 체포 이상은 될 수 있다. 그래서 한동안 집에 못 들어올 수 있다 정도의 상상은 다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주일치 고양이 밥을 주고 물을 쌓아놓고 친구들에게 이제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보내놨던 것 같습니다. 12시 반에 택시를 불러서 그걸 타고 한 20분 만에 여의도역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택시에서 타고 가는 동안에도 이제 기사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 창문을 열고 여러분 계엄이랍니다. 국회로 가야 됩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오늘 밤을 못 막으면 이제 돌이킬 수 없어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좀 벙쪄서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가 택시를 뛰어서 탈 때도 국회 가나 봐 하면 좀 신기하면서 구경하는 커플이 바로 편의점 앞에 있었고 또 번화가에서 고깃집에서 술을 먹고 있던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좀 저게 뭔 소리야 하고 쳐다보겠었는데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볼 때는 현실감이 찾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거리에서 누군가 목소리를 외치면 그게 빠르게 전파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절박하게 외치지 않으면 조금 지킬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200명, 300명 정도 그 깃발로 둘러싼 그 급하게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고 온 다음에 바로 사실 거의 한 직후에 해제가 됐는데 그때는 바로 공유받지는 못했고 한 5분 10분이 지나서 해제가 됐답니다 하면서 의결을 받았는데 믿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속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 저 의결이 진짜일지라도 이것을 지키거나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 황당한 짓을 일으키는 자가 국회가 의결했다고 해서 당연히 해제를 하겠냐. 믿으면 안 된다. 끝까지 지켜야 된다. 오늘 밤은 무조건 시민들이 여길 지키고 있어야 된다. 핸드폰을 뺏긴 병사들이 지금의 이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겠냐. 지휘관들이 공유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붙잡고 막아야 된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좀 국회를 한번 돌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문마다 그래서 너네가 하고 있는 것이 질서 유지가 아니라 내란에 대한 수호다 라는 걸 경찰들한테 일일이 말하고 다니고 그런 다음에 한 2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에 정류장을 이렇게 지나가려는데 군용 차량이 이렇게 오는 게 보였고 근데 사실 제가 왔던 길로 돌아가면 국회로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혹시나 싶어서 그때부터 그걸 보고 뛰기 시작했고
뛰어서 그 사거리까지 갔을 때 크게 경찰이 이 차를 돌려서 서강대교 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로로 1차선을 넣어주더라고요. 아마 큰 길로 가면 사람들이 주변에 서 있었으니까 바로 막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닌 척하고 이렇게 돌려서 가는데 거기를 이제 뛰어가서 네, 서서 막았던 겁니다. 쉬려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사실 좀 가끔 했었고요. 실제 이렇게 멈췄다가 이제 비키라는 듯이 이제 위협을 하면 비킬 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왔고, 그래서 제가 몸을 기대니까 이제 그제서야 멈췄고 약간 절벽 앞에 서는 것 같은 공포감은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올 때는 분노가 더 커서 그냥 거기에 몸을 맡기고 앞으로 기대서 못 간다고 막았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바로 다른 사람들이 3-4분이 뛰어와서 붙어주셨고, 그래서 이제 못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도대체 어느 부대고 왜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지를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어떤 야투경이나 어떤 특수 장비들을 많이 차고 있는 사람이 타고 있었고 5602 부대라고 적혀 있었어요. 부대 번호를 검색하면 이제 어느 부대인지가 나온다까지는 사실 다녀와서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걸 검색했고 제1공수 특전여단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경찰이 이제 교통경찰이 같이 지나보내주라고 하는데 저희가 화를 내면서 이제 항의를 하니까 그래서 돌아서 서강대교 아예 반대편으로 갔고요. 그 이후에 한 10분 후에 또 군인버스가 한 25인승 정도 되는 게 똑같이 와서 그것도 막았고, 경찰이 계속해서 이유를 모르는데 보내주겠다고 해서 이유를 모르는데 왜 보내주냐, 왜 국회 쪽으로 보내냐, 총을 든 사람들이 위험하지, 지금 우리가 차 앞에 서 있다고 이게 위험하다고 비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돌려보내라, 우리는 못 보낸다 하니까 그제야 돌려 보냈고, 네, 그래서 똑같이 서강대교 쪽으로 돌아서 그 차도 빠졌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영상이 나오거나 이렇게 주목을 받을 때 친구들이 농담으로 정치할 거냐 이런 식의 하는데, 아니 그러려고 나간 게 아니고 그러려고 막 소리를 내는 건 아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막았고 난 뒤늦게 새벽 2시에 가서 그냥 실제 그냥 급박한 마음에 막은 것뿐이고, 실제 그 순간에 군인들을 붙잡고 늘어지셨던 어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진정을 하라고요, 말이 돼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 여성 영상분도 있고, 그냥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그 군차를 막은 그림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저희가 너무 많은 주목을 받는 게 다른 분들의 거를 너무 많이 앗아가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나서고 싶지 않았고, 지금도 사실은 집회를 가보면 대부분은 2030 여성이거나 아니면 40, 50대 남성분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너무 과잉 대표될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의무복무로 간 그냥 되게 어려 보이는 20대쯤 돼 보이는 운전병 병사가 사실은 앉아 있었고, 그 병사는 사실 저희가 마주치거나 제가 카메라로 들어서 체증을 할 때 계속해서 눈을 피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그걸 수행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되게 조금 안타깝긴 했습니다. 실제 자기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지 않으면 사실 법적으로 처벌받는 게 군대인 거고, 그리고 이 지시들을 소극적으로 수행하기도 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들이 그걸 지키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씩 슬퍼 보이는 눈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던 군인들처럼. 근데 이걸 그냥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끌고 왔던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자유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게 너무 폭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군인 버스랑 군인 차량이 왔다가 간 이후에는 혹시나 또 올지도 모르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공유되는 기사나 뉴스들을 계속 보면서 거기서 한 새벽 5시까지 지켰던 것 같아요. 그 보도블럭 위에 앉아서 그냥 있었습니다.
누가 전화가 왔어요. 이제 거기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철수하려고 한다. 들어갈 거냐 얘기를 해서 좀 더 있을게요. 그냥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 계속 있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했고, 놀랍게도 국회 5시가 넘어가니까 오뎅 장사가 와 계시더라고요. 오뎅이랑 닭꼬치 팔고 있는 사진, 여기 4시 39분인가? 네, 4시 39분이에요. 이미 와서 팔고 계시고, 그래서 개당 5,000원에 파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도 되겠구나 하는 안심도 조금은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일상의 신호 느낌을 약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걸어서 여의도역까지 가서 집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오후 출근하기 전에 고양이 보면서 그냥 조금 쓰다듬고, 그때부터 이제 그냥 일상으로 일로 조금씩 돌아갔던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았고요. 2차 계엄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군사 행동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되게 불안해했고, 아직 군 통수권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또 군사령관들이나 실제 내란 종범들이 거기에 다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 진짜 안전할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걸 반드시 막을 수 있을까? 국방위를 단순히 믿으면 될까? 아니면 우리는 모르지만 미국이 알아서 개입해서 막아줄까? 그걸 그냥 막연하게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첫 주에는 내내 국회를 갔던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가서 돌아야 조금은 불안감이 가라앉았고, 약간은 사실 지금도 그런데 PTSD가 좀 있는 것 같고, 9일, 10일까지는 거의 극도의 각성 상태였고, 자다가 한 2시, 3시에 혹시나 또 뭐가 있나 하고 이게 휴대폰을 보면서 혹시나 뭐가 군대가 움직였나 를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시부터 보기 시작해서 한 6시까지 보다가 또 뭐가 없다 싶으면 한두 시간 자고 그러고 출근하고, 그거를 일주일 내내 반복했던 것 같아요. 다른 선택이 가능했을까요? 어쨌든 저도 시민운동이나 사회운동을 하는 입장이고, 언젠간 저희 차례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국회 차례일 거고, 국회나 정치인들을 처리하고 나면 언론인일 테고, 또 언론인을 잡아가고 나면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억압하든 가두든 통제를 하려고 했겠죠. 친구가 그러니까 상식과 민주주의가 이미 실현된 2024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설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했던 것 같아요. 상식이나 정의나 관념이나 이런 관념적인 가치들은 현실의 몸과 목소리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거리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여기에 상식이 있고 여기에 민주주의가 있다는 걸 보여줄 몸들이 없으면은 그 누구도 알아서 대신해서 민주주의를 지켜주거나 우리의 가치들을 실현시켜주지 않는다. 오지랖이라고 해도 좋다. 그냥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가야겠죠.